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왕년의 DJ 한정훈 K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훈입니다. 뭔가 새해 되고 나서 우리 인사법이 약간 좀 DJ스러워지는데? 안녕하세요. 한정훈 DJ입니다. 뭔가 약간 DJ가 됐어요, 진짜. 네, 새해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길 빌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2023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우리 화이팅 먼저 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뜬금없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희망찬 새해 2023년에는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3년 새해 좀 좋은 꿈 좀 꾸셨습니까, 부디? 예, 2023년이 이상하게 그 새해 같지가 않은 거 있죠. 왜요? 새해 기분이 별로 안 나는 거 같아요. 왜요? 네,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네, 검은 네. 토끼. 상당히 좀 특이한 해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개묘년. 검은 토끼를 본 적이 있나요? 검은 토끼가 그 개묘년을 맞아서 이제 기사로도 몇 개 나오는데, 그래서 비율이 많진 않대요. 비율이 진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존재하는. 저도 희귀한. 본 기억이 나긴 나는 것 같은데, 토끼 하면은 흰 토끼 아니면 그렇죠. 약간 얼룩덜룩한 토끼나 뭐 회색 토끼.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검은 토끼는 드물지만, 어쨌든 있다고 하고요. 토끼가 또 꾀돌이 아닙니까? 꾀돌이? 그렇죠. 머리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요. 또 깡총깡총 뛰고 뭔가 우리의 운도 깡총깡총 이렇게 올라갈 수 새롭게 있는. 착 도약하는 그러니까요. 23년 한 해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희망차게 2023년 첫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그런 의미로 좋은 말씀 한마디 쏴주시죠. 그죠? 예, 우리 구독자들에게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 예,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꿈을 추진하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고 네. 두뇌가 아니라 가슴이다. 이런 얘기죠. 그 명언을 들으면 저는 좀 새겨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하나 좀 보죠. 꿈을 추진하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고 두뇌가 아니라 가슴이다. 그 결국에는 욕망과 가슴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대문호죠. 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와벌. 네, 유명한 작품. 유명한 네. 대작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대작가입니다. 그 예전에는 한때는 어떤 사건의 연좌가 돼서 뭐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삶을 이겨내고 불의 명작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꿈을 가로막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둘러싼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서 또 뭘 해보려니까 또 용기도 안 나고 돈이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적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네. 뜨거운 가슴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듯이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남길 수 있는 발자국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남겨가는 그런 소중한 그런 2023년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욕망으로 2023년은 꼭 꿈을 향해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이렇게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잘해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도 잘해봐야죠. 네. 새해 혹시 결심하신 거 있으세요? 진짜 본래 이번 말까지 책을 완성을 해서 출판사에 내주려고 했는데 집필, 책. 네. 그거를 결국 또 못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는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을 하나 좀 쓸까 합니다. 2023년에는 또 부디는 새 책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는 아주 큰 계획은 없습니다만 운동을 좀 진짜 꾸준히 해보자. 운동 좋죠. 2022년에도 운동을 하긴 했지만 너무
전문용어로 깔짝깔짝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꾸준히 약간 더 늘려서 해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모두 꿈을 이루는 파이팅하는 한 해 되길 바라면서 또 조금 더 넓혀서 세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부디의 세상만사.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우리 세상만사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네.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사회. 법을 무시하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현재 사회는 법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풍조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들도 있고, 목적을 위해 뭐 불법이나 편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法는 상관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예외여야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단체들, 압력 단체라고 하죠.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까지 정당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전세를 살게 되면은 주인과 세입자의 간의 관계. 네. 네, 그래서 사실 세입자들과 주인 간의 어떤 끈끈한 그런 어떤 정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서로 간의 상황을 좀 사정을 봐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데, 법이 물론 맞는 건 아니고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에 책임을 못 놓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회를 그래서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어떤 테두리니까요. 꼭 그렇죠. 지켜야 할. 법은 네.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얘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는 법을 지켜, 니들은 법 지켜, 나는 어겨서라도 목적을 달성할게. 이렇게 되면은 이런 풍조들은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어떤 도덕조차 지키지 않는 이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미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도 우리는 잘 지키고 하면서 우리 이 사회를 좀 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스스로 예외가 되려는 사람이다. 가장 무슨 나쁜 얘기인가요? 사람. 스스로 예외가? 그러니까 나는 니네 예외. 다 나빠.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키워드는 법을 무시하는 사회로 정해봤습니다. 최소한의 테두리, 법은 정말 꼭 지켜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금 가지고도 고민 많이 하지만 탈세는 진짜 나쁜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 그렇죠. 근데 법을 지키는 안에서 절세를 한다면 그건 또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럼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네. 된다는 게 맞는 거겠죠. 최소한의 테두리, 법은 꼭 지켜야 된다. 중요한 또 말씀 부디의 세상만사 통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새해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실 텐데 부디가 부동산 DJ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고민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특별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좀 안내해 드리죠. 1월 12일과 19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지하철 7호선, 신분당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습니다. 가깝게 있어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1대1 특별 무료 상담, 2023년 맞아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네. 변화무쌍한, 지난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과연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하나의 패턴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두려움에 더 떨어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지체 없이 오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그런 기회를 잡는 사람들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나 다 이렇게 뭐 투자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점이 가장 기회가 오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총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2023년에도 일단 연초부터 네. 대대적인 부동산 변화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뭐 그런 부분 관련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면 좋은 건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 받아보시고 1년 계획 또는 몇 년 계획 이렇게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메일이나 네이버 폼 통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요. 1대1 특별 무료 상담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약은 필수고요. 선착순이니까 조금 빠르게 전화를 주시고요. 세금 문제 같은 거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전문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세무사가 있으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만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된 질문도 환영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구독자님들 전화 연결 통해서 해결 도와드려 볼게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갑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볼게요. 구독자님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듣고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 자, 이 시간 여러분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 남겨주시고 또 네이버 폼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편한 방법 어떤 방법으로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 먼저 구독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우리 구독자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에너지 좋다고. 네네. 좋아요. 네. 밝은 기운 첫 번째로, 또 새해 첫 번째 구독자님인데 이렇게 밝은 기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네. 부분 도와드릴까요? 예. 저 아는 지인이, 네. 경기도 의정부의 합석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네. 거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인이 의정부 탑석 센트럴 자이를 얼마 전에 매수했군요. 네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관심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뭔가 매력을 좀 느끼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거기에 이제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에서 450m 정도 한 떨어진 역세권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지하철도 7호선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금도 뭐 2억 이하라서 뭐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생각 일단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역세권이고 뭐 이제 교통 호재도 좀 하나 더 남은 것 같고 7호선이라는 그리고 투자금도 적당하다.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장점으로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부디 생각은 어떤지 지금부터 지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 탑성역, 이 네. 탑성역하고 역세권이거든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탑성역에 이게 지금 의정부 경전철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전철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특히 의정부 경전철은 특히 또 그렇건데 여기에 이제 7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예, 이게 상당히 그 호재는 맞아요. 7호선. 네네. 7호선이 들어오는 호재가 분명히 맞죠. 맞고, 그래서, 호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뭐,
뭐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의정부 여기 이제 고산지구라 그래서 이쪽이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됐고 또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뭐 개발이 계속해서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 네.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의정부의 가장 메인은 역시 의정부 중앙역 쪽이잖아요. 여긴 네. 조금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쪽은. 그쵸? 네네네. 예, 의정부 중앙역에 이제 재개발들을 뭐 중앙 2구역, 3구역 이렇게 해서 재개발들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여기가 이제 중앙 2구역이고 요 밑에가 3구역인데요. 근데 이쪽이 메인인데 메인통인데 메인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이쪽도 이런 호재들이 줄줄이 있어서 뭐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7호선 연장선도 그래요? 들어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요번에 12월 달에 그 신문기사 보셨죠? 지금 규제들 계속 뭐 풀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최근에 어저께인가 기저께인가 기사 나왔었죠. 이 서울의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이런 이 규제가 안 풀린 데가 뭐 경기도 분당이니 뭐 광명이니 성남 일부 그리고 네. 뭐 이런 데들 서울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 지역에서 지금 안 풀렸거든요. 다 풀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네네. 다 용산하고 뭐 강남만 빼고 다 풀어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투자 목적이에요. 전적인 투자 목적이에요. 저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쪽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쪽도 변화가 7호선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에 규제들이 해제가 되면은 지금 서울의 선택지가 많아져요. 네. 지금 여기가 2억 남짓이라 그랬잖아요. 실투자금이. 네네네. 네. 서울의 규제가 풀리게 1억 9천 정도 들어가요. 얼마요? 1억 9천 정도 들어가요. 아, 1억 9천. 네. 전세 끼고 실투자금이 1억 네네. 9천이라는 거죠? 네네. 예.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두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지금 네. 이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지만 이 재개발들은 2억 정도 안짝에서 투자할 때들이 지금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면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이면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보통 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 돈이 작게 들어가지만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중심 지역권에 재개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이 규제까지 풀리면은 아마 날개를 좀 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네. 강남은 재개발이라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 없는 동네가 강남이에요. 강남은 올해 이제 재건축 위주의 개발이지만 이 강남을 제외한 비강남권들은 이제 다 풀린다는 거잖아요. 용산 빼고 네. 강남 3구 네. 빼고. 그럼 그런 지역들 다 뭐 투기과열 지구니 그 조정 대상 지역이니 이런 것들 다 풀리게 되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거나 재건축을 투자할 때 어떤 이 걸림돌, 규제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되면은 재건축 같으면 조합 설립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매매를 못하게끔 묶어놓는다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매매가 안 된다. 이런 게 다 풀리고 그렇죠? 예, 풀리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LTV 요건도 더 완화되고 여러 가지로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중심 지역에 이 정도 금액이면 들어갈 만한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 네. 정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무조건 이제는 서울로 와야 된다. 아마 강남 3구 용산도 결국에는 풀을 거거든요. 이제 최후의 마지막 보루를 지금 남겨놓은 건데 결국 다 풀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지금 핵심 지역의 규제가 다 풀리면은 핵심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의정부는 외곽이잖아요. 네네. 사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네.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투자의 목적이라면 무조건 지금은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 서울의 중심 지역 재개발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대님 투자는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에도 지역이 25개 군화되고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 개별적으로 전화로 제가 한번 상담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은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시면은 그때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꼭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곳도 충분히 호재가 있는 거 맞고, 네. 네, 괜찮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으로 봤을 때, 뒤에서도 저희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이제 규제가 대규모로 풀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선택지가 좀 많아졌다.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더 유망한 곳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투자금을 드릴 거면 투자 목적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쪽이 좀 더 당연히 좋겠죠. 조금 더 알아보시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네이버 폼 이용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저희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들어온 게 있어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성동구 쪽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투자금이 2억 원 정도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쉽진 않던데 그래도 용답동에 역세권 개발구역 안에 있는 빌라를 보고 왔습니다. 매물이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투자 전망이 궁금합니다. 용답동이고요. 역세권 개발, 그 구역 안에 있는 빌라다. 투자금 2억으로 좀 찾기가 쉽지 않으셨나 본데 그래도 좀 발품을 파셔서 요 후보를 고르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좀 많다. 그 정도 좀 고민이신가 봐요. 투자 전망 어떨까요, 부디? 예,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를 한 곳은 여기가 지금 천계자이로 1000세대 넘게 1000세대 조금 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 공사 중입니다. 천계자이. 자이는 어쨌든 브랜드가 괜찮은 브랜드죠. 그렇죠. 바로 옆에는 뭐 청계천이 흐르고 사실 답심리역과 용답역 요 사이에 있는 요 동네가 용답동이에요. 지금 제가 표시한 데가 용답동인데 용답동이 상당히 그 저층 주거지 초역세권에 있으면서 저층 주거지로 상당히 낡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이 이제 저층 주거지면서 조그만 상가들도 있고 해서 사실 재개발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청계 자이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1구역이라고 가칭 1구역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2구역이라고 합니다. 2구역이라고 가칭 일단 가칭이에요. 여기 용담역과 답심역 사이에 있는 구역인데 여기를 지금 요 둘 다 지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요. 역세권 개발.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40% 넘어서 아마 50% 가까이 지금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해서 지금 동의서를 거의 50% 가까이 지금 거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서울 시내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재개발, 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계획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재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옥석 가리기예요. 옥석 가리기. 과연 뭐가 옥이고 뭐가 석인지 이 옥석 가리기가 이제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매물이 많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1구역도 많고 2구역도 많고 매물이 많아요. 그런데 매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노후도 우리가 재개발할 때 이 신축 매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 노후도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노후도 얼마나 낡았느냐. 이 노후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지역은 여기는 워낙 낙후가 돼 있고 노후가 심한 곳이라서 충분히 노후도를 마칠 수 있는 노후도보다 한참 위. 그러니까 즉 이쪽은
지금 뭐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도 노후도가 70%가 넘어갈 거예요. 70%가. 그만큼 노후도가 높은 곳들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물건이 매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성동구의 마지막 남아있는 노른자이거든요. 노른자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좀 하락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뭐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가격도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쪽은 우리가 들어가는 건 분명히 이쪽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다. 성동구의 마지막 남아있는 노른자이니까요. 근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 아직 뭐 착공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거나 하는 곳들을 선택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같은 구역에서도 이 권리가액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가까이 찾아야 된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좀 더 가까워야 되겠죠. 같은 구역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세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세를 맞출 때 안에 이제 내부에 어떤 그 옵션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지었나도 보고. 그래서 사실 문제를 이런 것이 문제 없이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부동산 하시는 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뢰도 있는 사람한테 추천받아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 가장 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건너편에 여기는 이제 동대문구 답심리 쪽이거든요. 이쪽은 답심리 쪽인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용답동이고 이쪽이 답심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대문구고 이쪽은 성동구고 도로 하나 차이로 답심리 쪽은 뭔가 좀 이쪽도 뭐 모아타운을 하니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명확하고요. 그래서 1구역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고 있고 하니까 사업이 되는 건 확실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만 잘 맞춰서 들어가시면은 된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착공 신고도 안 된 물건을 매수한다거나 그리고 뭐 가격을 이상하게 뭐 깎아주겠다고 한다거나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좀 신뢰성 있는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성공적으로 뭐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괜찮네요. 예, 네. 지역은 상당히 좋은 곳이죠. 지역적으로는 괜찮은데 어쨌든 물건을 고르실 때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계약을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또 상담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선정된 상봉 13구역 소유주입니다. 매수한 지는 3년이 다 돼가는데 어쨌든 재개발 추진한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궁금한 게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찌 되는지, 엎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선 축하드려요. 민간 재개발, 신통 민간 재개발에 선정이 된 상봉 13구역의 이제 소유주이신 거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기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수한 지 3년 만에 이제 이런 성과가 있으신 거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맞아요.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막상 처음은 너무 좋은데 그게 완주할 때까지 또 뭔가 걸림돌은 없을지 약간 마음 졸이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신 분들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진행 상황 엎어질 가능성 없는 건지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망우동인데 네. 이게 상봉 13구역이라고 상봉동이 아니고 망우동입니다. 아, 그래요? 오. 네, 망우동이고 여기가 망우역이죠.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GTX 예정돼 있잖아요. B노선 예정돼 있고 이쪽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봉터미널 바로 옆에 있죠. 상봉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2024년 이제 구역 지정을 지금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고,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일단 확정이 됐죠. 그래서 네. 상당히 저는 뭐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모고리 이쪽
라인에 우리 모고리 쪽에 이쪽에 이제 면목선이라고 경전철 들어오거든요. 면목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면목선, 경전철. 이게 이제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가는 거예요. 네. 청량리 신내동까지 가는. 근데 사실 청량리 신내동까지 그렇게 수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면목선도 이쪽에 들어오는 호재가 네. 있어요. GTX-B 호재도 있고, 여기 재개발 호재도 있고, 뭐 해서 저는 뭐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되면은 일단 가격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또 지금 안 올랐더라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많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은 난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신속통합기획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뭐 이제 사업성 문제라든지 이제 추가 부담금 문제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구역이 사실 여기도 이렇게 같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요때는 아마 이 상업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역도 어떻게 다시 또 변경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멀지만 사실 엎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전혀 없진 않아. 모든 지역이 재개발은 똑같아. 재개발은 한마디로 아파트랑 재개발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파트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이렇게 담장이 쳐 있어요. 이 선이 딱 그어져 있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만약에 재건축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선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냥 아파트 단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재개발은 어떻게 되냐면 재개발은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구역이 점선으로 돼 있어서 이게 해제가 되면 이 점선이 없어져 버려. 이 점선이. 그럼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점선이 없어지니까 담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뭐 확정은 됐지만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항상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지금 재개발이니 뭐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또 일반 재개발, 뭐 공공재개발 등 이런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은 과연 다 될까? 그 중에서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되는 데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를 뭐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은 항상 좀 더 입지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호재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인허선도 그렇고, 재개발 인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오를 수 있는 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하고 또 딴 데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는 그러니까 언제나 있네요. 그렇죠. 있긴 리스크 없는 투자는 네네,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축하할 일은 맞고. 예.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호재도 있고요. 좀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3년 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있으니까 지켜보시면서 또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연으로 난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뭐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폼 이용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23년 맞아서 뒤에서도 얘기할 좀 제도적인 변화,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는 몇십 년에서 시장에 지키고 있는 시장에서 현실에서 진짜 뛰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물어보시고 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 타고 여행 한번 갔다 올까요? 부동산 타임머신 떠나보죠.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옛날부터 재미있는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변했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뭐 현재 이야기까지 좀 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성북화 아파트.
주상복합. 주복이라고 하죠. 주복. 주복. 주상복합이라는 거를 사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게 오래는 제 기억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생긴 건 되게 오래됐겠죠. 오래됐어요. 오래됐겠죠. 최초는 어딜까요? 최초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은 68년도에 이제 세운상가 아시죠? 종로에 그 청계천 지금도 세운상가. 있는 세운상가. 네. 68년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래됐죠. 그렇죠. 68년. 이게 최초입니까? 이거는 약간 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견이 거기가 있지만, 최초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을 수 예, 있는데. 그런 얘기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오래됐죠. 세운상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종로 가면은 그 낙원상가라고 있죠. 예, 네. 지금도 역시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진짜. 1층, 2층 뭐 악기상이고 네. 그다음에 위가 이제 그 주거용 아파트거든요. 음. 그 주상복합이라는 거는 사실 주거와 상업이 같이 결합이 그렇죠. 되어 있다. 그래서 네. 뭐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뭐 이렇게 보통 결합을 돼 있는 걸 맞아요.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세운상가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데 네, 세운상가. 이게 68년도 이제 모습이고 비교적 오른쪽이 이제 현대로 온 그런 모습인데 이 글씨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었대요. 세상에 당시에. 야,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있으면 뭐 있나 보다 하는데 요즘은 골프 연습장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실내 골프 연습장 정말 많은데 이때 당시에 좀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죠. 네. 피트니스 클럽도 있었대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이때는 68년이니까요. 그렇죠? 흔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래서 당연히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러네. 예. 종로 옛날 네. 종로 중구가 서울의 가장 그 핵심 중심지였잖아요. 지금도 중심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다 그쪽에 살았다고 하네요. 출퇴근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서 삼복 컴퓨터가 설립이 됐대네요. 이 건물에서. 삼복 컴퓨터 아세요? 삼복 컴퓨터 알죠? 알긴 아는데 지금 많이는 안 쓰잖아요. 있나요 지금? 저 예전에 네. 처음에 이제 네. 그 컴퓨터 네. 타자기를 사서 저 워드를 공부를 좀 배워볼까 하다가 컴퓨터를 샀어요. 초창기에. 그게 삼보였어요. 삼복 컴퓨터 네, 근데 유명하죠. 진짜 몇 년도? 비쌌던 것 몇 같아요. 년도예요? 89년도인가? 컴퓨터 진짜 일찍 사셨네요. 사기만 일찍 샀죠. 되게 크지 않았어요? 크기가? 네, 컸어요. 그거 게임 같은 거 너무 느려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되게 비쌌던 기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갑오로 물리려고 했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였을까요? 거의 한 150, 200? 그때 당시에 네. 비싸네요. 지금 노트북 컴퓨터도 그 정도 안 하는데. 저는 그때 한복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그때 그만 해도 다 좋다고 얘기했어요. 와, 최고라고 그랬어요. 최고였겠죠. 최고였겠죠. 그때 잘 몰랐던 시절입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인터넷 속도 요즘 우리 조금만 느려도 너무 답답해 하잖아요, 진짜. 우리 또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코리아가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지금 슬럼화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9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고층 주상복합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세운상가나 낙원상가 때만 해도 저층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층 주상복합에서 이제 네. 고층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름 자체가 타워가 들어가네요. 그때 타워. 예, 타워. 근데 네. 이렇게 이제 고층으로 가면서 사실 그때 흐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주상복합이라는 게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처음에는 이제 고급 아파트로 이렇게 졌잖아요. 네. 그 당시는. 근데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고층으로 오히려 가면서 올라가면서 그래요? 그냥 주상복합인가 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했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주상복합은 조금 뭔가 거리감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선호를 크게 했던 아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이제 진화가 시작되는데 제 기억이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주상복합이라는 걸 이제 듣고 그럴 때가 주상복합은 되게
고급이다라는 예, 인식이 음. 있었을 때부터 주상복합을 좀 많이 단어를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가 예, 이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바로 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등장하면서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 그러니까 이 타워팰리스를 이 삼성에서 했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마 그 상당히 홍보를 잘했던 됐나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타워팰리스 이퀄 주상복합, 주상복합 이퀄 고급 아파트. 그래서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타워팰리스죠. 그래서 요때부터 주상복합 좀 많이 저도 들었던 기억이 여기 있고. 있네. 예, 네. 고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함. 골프 연습장, 그 안에 수영장, 뭐 연회장 이런 시설이 갖췄다. 그렇죠. 제일 비쌌던 아파트죠. 최고 66층, 2002년에 준공이 됐고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요때부터고요. 이제는 또 다음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등장하는데 그건 언제일까요? 2000년대 이제 뭐 한 후반 될까요? 예, 이 분당 네. 파크뷰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파크뷰 사는 분들 상당히 살기 좋다고 해요. 네. 편리하고 뭐 주상복합은 본래 편리성이 가장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도 나왔다시피 면적 대비 좁은 주거 면적, 관리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기와 통풍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은 네.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다 네. 보니까 이제 별로 이런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이제 분당에서 이 분당 파크뷰가 들어오면서 네. 이런 게 이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단점이. 그래서 이게 이후부터 이제 왜냐면 주거와 상업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항상 주상복합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너무 이 전용 면적이 좁아. 전용 면적이. 왜냐면 뭐 다 차지해. 지하 뭐 이런 것들 다 차지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면적이 좁아지니까 주거와 상업 시설을 분리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주상복합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후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거와 상업이 좀 분리된 형태가 나온다. 근데 항상 약간 저희 예전에 이제 뭐 방송국에서 생방송할 때도 그 상담으로 이 주상복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근데 주상복합은 재건축이 좀 힘들다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재건축이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주상복합은 제가 뭐 방송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주거, 아파트와 그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가령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건 대지 지분이 되게 작거든요. 작으니까 이거 재건축을 해서 만약에 거기다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 그러면은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크잖아요. 이게. 네네. 지분이 네. 넓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또 거기에다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 상가를 월세 잘 받고 있는데 월세 그러니까. 줘서 이거 월세 주다 말고 재건축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보상 못 받잖아요, 돈. 그럼 그걸 누가 보상해 주느냐? 보상 주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대하고 해서 주상복합이 잘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원상가, 종로인 낙원상가도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도 있고 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 실제로 그렇게 설계가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점도 있고요. 자, 2.5세대, 3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이건 뭘까요? 네, 이건 뭐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하고 오피스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편하게. 아까 환기와 통풍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맞통풍이 가능하게 이제 설계를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용률이 일반 아파트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상가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편리한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진화합니다. 어떤 게 등장하면 단점이 있으면 그게 좀 진화된 형태로 등장을 하는데 2.5세대, 3세대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인 게 뭐 가재울 DMC 금호 리센시아 그리고 부산 센텀시티, 한교 알파리움 이런 데가 있네요. 네, 이런 곳들이 대규모 복합
단지다. 문화, 레저, 여가 생활이 가능한 대규모 쇼핑몰. 이거는 좀 광고 문구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네. 자, 그래서 주상복합에 대해서 오늘 역사 좀 알아봤는데 주상복합에 대해 좀 정리해 주시고 포인트 뭘로 살펴볼까요? 2000년 초반만 해도 이제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죠. 타워플레이스의 네. 사례처럼. 그래서 고급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냥 어떤 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단지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와 맞물려서 이제 공원과 인접하고 주거, 상업, 업무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는 상당히 편리하죠. 이렇게 되니까 실속형 이제 주상복합. 이제 이 실수요자들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용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지난 것들부터 이제 슬슬 문제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거주하는 거는 편하고 너무 좋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주상복합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상복합을 좀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타임머신 타고 주상복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겨울이 이제 한겨울입니다. 겨울철 새로운 또 1월달 맞이해서 항상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인사 그냥 형식적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건강이 1등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 건강이 1등이고 그 다음부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그 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